가장 깊은 단계인 4단계일 때 깨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례가 바로 목류병과 야경증입니다.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들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최근 수면제가 치매를 유발한다며 걱정이 많은데요. 수면제가 치매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잠이 늦게 들더라도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닥터입니다. 여러분, 잡으려고 할수록 더 달아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입니다. 겪어봐야 하는 잠 못 이루는 고통, 바로 불면증이죠. 오늘은 수면과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인드 닥터. 불면증은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장 많이 오시는 문제입니다. 불면증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잠을 꼭 자야 하나요? 잠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요? 이 질문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한다면 잠을 푹 자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해 줄 것입니다. 그렇죠. 잠은 보약입니다. 우리는 수면을 통해서 휴식과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생리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불면증은 피로증후군, 무기력증, 우울증 등에 이르게도 됩니다. 불면증이 오래된 분들은 원인이 될 수 있는 많은 질병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몸과 마음에 대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는 동안 하루 동안의 수많은 생각과 기억들이 꿈으로 정되어서 다음날에 맑은 정신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는 동안에 불필요한 기억들이 망각의 기능을 통해서 무의식으로 보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뇌와 의식은 아마 큰 탈이 나게 될 것입니다. 수면 생리의 측면에서 하루 몇 시간 자는 것이 건강에 좋은가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숙면을 한다면 수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적더라도 쾌적한 수면이 될 수 있겠죠. 양보다 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수면 리듬은 두 가지 생리적 요인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첫째가 뇌에는 내적 시계 기능을 하는 부위가 있는데 우리 몸은 생리적 주기를 스스로 느끼며 맞춰갑니다. 두 번째 요인은 외적 요인인데요. 빛의 강도와 위치, 빛의 양, 식사, 시계, 업무 시간, 기상 및 수면 시간 등인데 이 중 가장 강력한 외적 요인은 기상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리듬이 가장 필요합니다. 교대 근무자들처럼 불규칙한 수면 리듬을 가진 분들이 불면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잠을 자는 사람들을 볼 때 안구가 격렬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꿈을 꾸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대체로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면은 단계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재미있는데요. 4단계를 거치게 되며 하룻밤에 이 단계가 3번 내지 한 5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수면 진입 단계 1단계에서 2, 3, 4단계로 점점 잠이 깊어지게 되죠. 가장 깊은 단계인 4단계일 때 깨우면 어떻게 될까요? 의식이 회복이 안 되어서 혼돈 상태가 되죠. 나중에 기억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 사례가 바로 목류병과 야경증입니다. 목류병의 바른 용어는 수면 보행인데요. 바로 4단계 갑자기 깨어 돌아다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다가 무서운 소리를 지르며 깨는 야경증도 우리가 달래도 반응을 못하고 혼란 상태를 보입니다. 그러다 다시 자는데 나중에 깨면 막연할 뿐 기억을 못하죠. 그리고 이 4단계 이후에 REM, 즉 Rapid Eye Movement라고 하는 빠른 안구 운동 단계가 나타납니다. 이 단계 80%가 꿈을 꾸므로 꿈 단계라고 하며 이때 깨우게 되면 너무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왜 깨웠냐고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을 때마다 약간의 술을 먹으면 잠이 들게 되는데요. 정말 술이 수면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은 진정작용이 있어서 각성을 떨어뜨리므로 잠이 드는데 다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나 이 알코올 성분 자체가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숙면을 방해하므로 잠을 많이 잔 것 같지만 깨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불면증을 해결하려다 술에 의존을 하게 되어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으므로 술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요. 진료를 통해서 불면증의 원인을 탐색해서 그에 따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는가? 잠에 대해 너무 걱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보려고 할수록 더 달아나는 것이 잠인 것은 겪어보셨죠? 잠에 집착을 하는 것은
역효과를 부릅니다. 오히려 안 자려고 노력하면 잠이 온다는 역설적인 말은 사실인 것이죠. 낮에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기력하게 지내지 말고 매사 열심히 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일도 몰입해서 열심히 하시고 노는 것도 신나게 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불면증에 달콤한 수면제 역할을 하죠. 일찍부터 자리에 눕는 것은 금물입니다. 잠이 올 때만 잠자리에 눕시다. 잠자리를 어떤 불면의 본거지로 삼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도 안 될 때는 단순한 수면 생리 문제가 아니라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들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자신의 수면 상태를 평가받고 치료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불면증이 있을 때 전문 치료기관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뚜렷한 신체적, 정신적 원인이 없이 나타나는 1차성 불면증인지 우울증이나 만성 통증 등의 1차적 원인 질환 때문에 보이는 2차성 불면증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에 따라 치료가 다르기 때문이죠. 치료의 원칙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원인이 되는 문제들을 제거하거나 경감시켜 드립니다. 둘째로 수면 환경요법을 평소에 지키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 행동 및 인지치료, 이완요법, 바이오피드백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넷째로 약물치료입니다. 잠이 안 오는 것 때문에 무슨 약까지 먹느냐고 버티다가 매우 괴롭게 되어 약국에 달려가기도 하죠. 수면제를 사서 먹다가 이도 별 효과가 없거나 약물 중독이 될까 걱정되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불면증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그 고통을 모릅니다. 잘 때가 되면 또 잠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되고, 이 안락하고 포근해야 되는 잠자리가 이 고통의 장소가 된다면 일단 병원에 가셔서 진료받는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근 수면제가 치매를 유발한다며 걱정이 많은데요. 수면제가 치매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 보고 논문이 있었으나 수많은 논문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되면 수면 박탈이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뇌를 황폐화시키게 됩니다. 어떤 약은 복용자를 몽롱하게 만들어 야식을 먹고서도 기억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이따금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식탁으로 나가지 마시고 몽롱할 시에는 전화통화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수면제 달랑 한 알을 받는 것보다 불면증의 원인을 치료하는 항불안제나 치료제를 정신과에서 타시는 것이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불면증의 원인을 완치하는 방법임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의사는 수면제보다 원인 치료를 하는 불안치료제 등으로 불면증을 치료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면 유수의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낮에는 잠을 가급적 자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일정하게 합니다. 셋째,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넷째, 커피, 홍차, 초콜릿, 흡연 등을 피합니다. 다섯째, 잠자리 들기 3시간 전에는 많이 먹지 않습니다. 여섯째, 침실은 어둡고 공기 소통이 잘 되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침대는 잠을 자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여덟 번째,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침대에 억지로 누워있지 않습니다. 잠이 늦게 들더라도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열 번째, 시계를 잠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둡니다. 모두 좋은 잠자리 되시길 마인드 닥터가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